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의 문서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보시면 어, 여러 가지 파라미터 생성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max depth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보시면 여기서는 무슨 타입만 줄 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int 타입만 줄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 max depth를 튜닝하고 싶으면 어, 즉 디시전 트리에서 가장 깊은 뎁스를 깊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실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 깊이가 0.1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런 식으로 정수로 그 맥스 뎁스를 정의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타입에 맞게끔 넣어주셔야 돼요. 타입에 맞게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은 전 시간에 한 거랑 크게 다를 건 없지만 사실은 똑같은 코드가 반복이 될 거예요. 우리 맥스 뎁스를 뭐 테스트를 해보겠다.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똑같이 할게요. 이렇게 하고 트레인 스코어스라고 하는 리스트 만들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스코어스라고 하는 리스트 만들어주고 반복하시면 되겠죠. 뎁스, 맥스, 뎁스지 이렇게 반복하시면 될 거고요. 방법은 똑같죠. 트리 만드시면 돼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만드시면 되고 맥스 뎁스를 바꿔가면서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델을 만든 다음에는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트리를 훈련을 시켜야 되죠. 자, 이때 사용하는 게 뭐다? 이때 사용하는 게 훈련셋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눴죠. 훈련, 검증, 테스트 이렇게 나눴어요. 훈련, 검증, 테스트로 나눴는데 훈련할 때 뭘 사용한다? X 트레인을 사용한다. 개수가 줄어들었어요. 몇 개밖에 없어요. 훈련할 때 사용하는 게 4,157개밖에 없습니다. 요거 주의하시고요. 그러면 레이블도 마찬가지로 훈련 레이블을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음. 자,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도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어펜드 하겠습니다. train scores에는 어펜드를 하시면 되는데 무엇을 어펜드 하시면 되냐면 스코어 계산한 값을 어펜드 하시면 돼요. 이때 x는 x train, 그 다음에 y는 y train을 주시면 돼요. 맞아요? 이게 훈련셋 정확도를 저장한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스코어스에는 어펜드를 하시는데 이번에는 트리한테 스코어를 계산하라고 할 때 검증셋을 주시는 거예요. 검증셋을 그러면 레이블도 비교해야 될 값이 검증 레이블을 가지고 비교를 하겠죠. 이렇게 하면 훈련셋에서의 스코어 정확도가 저장이 될 거고요. 검증셋에서의 스코어 정확도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요 결과들을 그 선그래프로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plt 플롯 x는 max depths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train scores를 그려주시면 되고 파란색 동그라미 직선 그리고 레이블은 훈련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그래프는요. x 좌표는 똑같이 max depths이고요. 그리고 y좌표는 테스트 스코어스가 될 거고요. 빨간색 삼각형 그리고 점선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이블은 이제 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validation.
그리고 뭐 보기 좋게만 그려주면 되겠죠. 범례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드 보여주고 X 레이블은 X죠. X. 그다음에 Y 레이블은 정확도죠. 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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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여주세요. 이걸 하면 되겠죠. 내용은 거의 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약간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하죠. 과소적합. 자, 이런 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부분은 과소적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검증 셋의 점수가 훈련 셋의 점수보다 더 좋습니다. 아, 뭐 지금 여기 보면 이거 전부 다 저기 과소적합이에요. 과소적합이에요. 대략적인 경향은 다 똑같습니다. 트리가 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훈련셋은 얼마든지 보세요. 벌써 98%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어. 근데 트리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더 이상 커지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쵸? 네, 거기가 5예요. 5. 그죠? 4, 5. 그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하죠.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여기를 제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약간의 과소적합은 뭐 그냥 무시하겠다라고 해서 여기를 조금 더 좋은 걸로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 거예요. 음. 그래서 일반화 성능은 그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 있죠. 한 번도 사용되지 않던 그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해 보시게 되면 요 근방에서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거는 나중에 민 샘플 스플릿까지도 해본 다음에 해보시는 거고요. 되셨습니까? 음. 그래서 여기서도 뎁스는 4이거나 또는 최대한 키웠을 때 5 정도까지만 키우는 게 좋고 그것보다 뎁스가 커지게 되면 어, 과대적합의 크기만 늘어나더라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어렵지 않죠? 어, 그러니까 어떤 파라미터를 무슨 값으로 바꿀 거냐만 우리가 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 샘플즈 스플릿을 튜닝을 해볼 겁니다. 값들을 바꿔가겠죠. 아까 문서를 볼게요. 자, 이번에는 민 샘플즈 스플릿을 변경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문서를 보니까 정수를 써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 타입을 써도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정수인 경우에는 민 샘플즈 스플릿을 사용할 최소값을 써주면 된다. 숫자로 써주면 된다는 뜻이고요. 실수값은 비율이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율. 근데 이 비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민 샘플즈 스플릿의 실수값을 줬을 때는 전체 샘플에 곱하기 얼마 이거를 최소값 민 샘플즈 스플릿의 값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를 튜닝을 할 때는요. 실수값을 줄 수도 있어요. 자, 10개까지가 있으면 분리를 하겠다. 근데 10개보다 작으면 분리를 안 하겠다. 그 가지를 나누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당할 수 있을까요? 뭐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키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수값으로 주실 때에는 10개, 20개, 30개, 40개, 50개, 60개, 100개 뭐 이런 식으로 뭐 꼭 10의 배수가 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튜닝 하셔도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음, 변수를 뭐라고 할까요? 민 샘플, 민 샘플스 스플리츠 뒤에다가 S 하나만 더 붙일게요. 민 샘플스 스플리츠 만드실 때 .a range 이렇게 만드시고 뭐 10개에서부터 몇 개까지 할까요? 200개? 10씩 증가시키면서 190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뭐 200까지 하겠다 그러면 210. 근데 자, 이 숫자들을 보면은요. 숫자 보세요. 숫자 보시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훈련셋이 몇 개가 있나요? 4157개가 있어요. 훈련셋에 훈련셋의 샘플이 4157개입니다. 그죠? 4157개 중에서 곱하기 10%를 하면 400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4,000개의 와인이 있는 거예요. 4,000개의 와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400개의 와인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노드 안에 우리가 얘가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얘가 의미가 노드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트리를 키워 나가는 건데, 그죠? 노드를 만들면서 트리를 만드는 건데, 이 노드 안에 와인 샘플이 얼마 정도는 있어야 나누겠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음. 여기서 200개라고 하면, 대략 200개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5%까지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0.05, 5%까지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샘플에 4,000개가 있으면 여기가 50개보다 많으면 200개보다 많으면 나눌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누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시작값이 10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작은 개수인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20개까지만 있어도 더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더 나누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숫자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정수로 줄 수도 있어요. 정수로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비율로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몇 퍼센트까지라는 그런 의미로. 몇 퍼센트까지라는 의미로 비율로 만들어서 주셔도 된다는 얘기. 뭐 1%가 1%, 4,000개의 1%면 몇 개인가요? 4,000개의 1%면 40개예요. 그죠? 그죠? 40개까지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40개까지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저는 어떤 식으로 해볼 거냐면 비율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비율로. 그래서 이건 지우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건 이 숫자들은 그냥 예일 뿐입니다. 그냥 예일 뿐이고요. 비율을 그럼 하려면 min samples split를 이것도 range로 만드시는 게 제일 나아요. 제일 낫고 0.001이면 1%죠. 그럼 이게 40개가 되는 거잖아요. 40개. 너무 적을 것 같죠. 40개면 너무 적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80개. 80개. 아니, 더 줄일까요? 줄이죠, 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0.001, 1%까지 가볼까요? 늘리는 거는 0.001 단위로. 이렇게 하면 10개도 안 되겠네요. 그죠?
0.00 잠깐만요. 똑같죠? 똑같은 숫자 넣으면 안 되죠. 0.01 그래야 0.01, 0.001, 002, 003, 004, 009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10개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봐야 테스트 10개까지밖에 안 하는 거죠. 그죠? 10%까지. 1%부터 10%까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1%부터 10%까지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1%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1%씩 증가시켜 나가면서. 내용 이해되세요? 뭐 간격을 더 촘촘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훈련셋의 정확도들을 저장할 리스트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테스트셋 점수들을 저장할 리스트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서 반복문 만드시면 돼요. 또 스플릿 줄여가지고 그냥 S라고만 할게요. 어디에 있는 min samples 스플릿 요 값 안에 있는 이 값 안에 있는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만들면 되죠. decision tree를 만드시면 돼요. decision tree classifier. 이번에는 뭘 바꿀 거냐면 얘를 바꿀 거예요. 파라미터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mean samples spl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파라미터에는 S 안 붙어 있어요. 끝에. 저는 요거 변수 이름 만들려고 S 붙인 거고요. 여기에다 뭘 준다? S를 준다. 이런 뜻이야. S를 준다. 되셨습니까? 되셨죠? 그리고 여기도 랜덤 스테이트를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모델이 만들어졌고요. 이 모델을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시킬 때 X 트레인 사용하고요. Y 트레인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럼 훈련셋 점수, 테스트 점수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걔네들을 저장하시면 돼요. 트레인 스코어스에다가 append 하시면 되는데 트리가 만들어준 점수. 이때 x는 x 트레인, 그다음에 y는 y 트레인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훈련셋 점수를 append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검증셋의 점수를 append 하시면 돼요. 밸리데이션 스코어라고 할 걸 그랬거든요. 근데 뭐 테스트 스코어스 append 트리 점 똑같이 스코어 메서드 호출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검증셋의 이름이 X 밸리데이션이잖아요. 그 다음에 검증 레이블은 Y 밸리데이션이죠.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9, 10까지니까 이거 아마 10번 반복이 됐을 거예요. 자, 이제 이거 그려볼까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는 코드는 여기랑 달라질 거 없죠. 그냥 요 코드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돼요. 여기 코드를 그대로 갖다가 그냥 다시 한번 그리시면 되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나왔나요? 제 변수를 잘못 만들었나요? 디멘전이 다르다? 길이가 다. 길이가 다르다. 요게 잘못됐죠? 요거는 고쳐주셔야 되죠. 뭘 쓰셔야 돼요? 이거 쓰셔야 되죠. X좌표가 mean sample split이잖아요. 그죠? X좌표가 0.0001, 0.0002, 0.0003 이렇게 갈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갈 거니까 요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트레인 스코어, 테스트 스코어는 똑같습니다. 여기가 바뀌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그려보시면은요.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오죠. 밑으로 내려가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훈련셋은 그다음 검증셋은 또 올라가고 있네요. 두 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만나고 있네요. 조금 더 돌려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조금만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2, 0.20%까지만 가볼게요. 0.20 이렇게. 그리고서 밑에 있는 거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조금 더 고쳤어요. 자, 비율이 늘어난다는 얘기는요, 노드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 안에 샘플이 훨씬 더 많아야 노드를 나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훈련 셋에서 점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훈련 셋에서 점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어요. 맞아요? 나빠지고 있죠.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mean samples split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노드를 나누기 위해서 트리에서 노드를 나누기 위해서 그 노드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최소한의 샘플 개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mean samples split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죠? 숫자가 크면 클수록이요. 노드를 나누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자, 최소한 100개는 있어야 노드를 나누겠다와 최소한 10개만 있어도 노드를 나누겠다. 자, 누가 노드가 많아지는 거예요? 10개만 있어도 노드를 나누겠다. 이게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노드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노드를 나누다 보니까 여기 100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나눴더니 왼쪽에 60개가 갔고 오른쪽에는 40개가 갔어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아까 그 1% 하면 대략 40개라고 했잖아요. 그죠? 맞아요? 40개 이상은 있어야 노드를 나누겠다라고 한다면 40개보다 많아야 이렇게 할게요. 네, 아니면 여기를 61개, 39개 뭐 요렇게 하죠. 자, 40개 이상은 있어야 노드를 나누겠다라고 설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노드를 나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여기는 40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노드를 한 번 더 나눠 보려고 할 거예요. 트리가 커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트리가 여기까지 자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30개가 아니라 20개 이상만 있어도 노드를 나누겠다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는 39개가 있고 여기는 30개가 있다고 해볼까요? 노드 안에 샘플이 20개만 있어도 노드를 나누겠다 이렇게 했다면 지금 상태에서 얘도 또 노드를 나누겠죠. 맞아요? 얘도 또 노드를 나누겠죠. 얘도 노드를 나눌 거란 말이에요. 그죠?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트리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정확도가 좋은 거예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경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mean samples split이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는 비율로 만들든 아니면 개수로 만들든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비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샘플 개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실제 샘플 개수가 많아지더라도 그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훈련셋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검증 셋에서는요. 검증 셋에서는 어 증가해요. 증가하다가 어느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 위치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이런 경향을 대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디가 가장 좋은 거냐면 요 두 개는 비슷해 보이죠. 여기 두 개는 거의 비슷해 보이죠. 나머지는 여기보다 작죠. 그죠? 그러면 가장 적당한 거는 여기라는 얘기예요. 여기. mean sample split의 값으로 적당한 값은 이 정도 값이라는 얘기예요. 어, 이게 1%, 2%, 3%니까 여기가 4%. 4%. 4% 정도까지면 훈련셋에서도 92%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테스트셋에서도 거의 88%에 근접하고 있죠. 그 정도의 정확도를 물론 과대적합이 있기는 합니다. 과대적합이 있기는 하지만 과대적합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늘려봐야 이게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게 올라가면서 과대적합이 줄어들면 좋겠지만 검증 셋의 정확도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으면서 요것만 과대적합만 줄어드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요 정도가 물론 과대적합이 있기는 하지만 검증 셋에서도 좋은 점수를 보여주고 훈련 셋에서 좋은 점수를 보여주는 여기가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되셨습니까? 음. 위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대신에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비슷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왔네요. 어. 여기서는 10씩 증가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거 뎁스가 아니죠. 요것도 좀 고쳐야 되겠다. 요것도. 자,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어디 이상을 못 올라가고 있어요? 2 이상을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어, 그럼 여기서는 어떤 숫자가 좋은 거냐면 요 정도 숫자가 좋은 거예요. 요 정도 숫자가. 과대적합도 적죠? 훈련, 훈련셋 88% 나오죠? 테스트셋도 거의 88% 비슷하게 올라가 있죠? 그죠? 나머지는 아무리 더 바꿔봐도 여기보다 좋은 점수가 안 나오죠. 그죠? 네. 이 정도가 적당한 값이다라고 하는 거. 아까 4%, 4천, 대략 4,000개로 해가지고 4% 계산해 보면 16개밖에 안 되나요? 그러네요. 16개밖에 안 되네요. 16개면 요 정도인데. 요 위치쯤에 있는 건데. 그죠? 어. 아까 과대적합 요만큼 나왔잖아요. 그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수로 사용하느냐, 비율로 사용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어, 조금 달라지기는 합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하실 때 개수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비율을 사용하셔도 돼요. 이건 샘플 개수, 샘플 비율. 비율의 의미는 전체 훈련 셋에서 몇 퍼센트냐,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 훈련 셋에서 몇 퍼센트냐. 제가 문서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것 때문에 정수로 설정하셔도 되고 실수로 설정하셔도 된다. 그리고 요 반복문 돌리는 거는 똑같죠. 반복문 요 요렇게 파라미터만 바꿔가면서 반복문 돌린다. 이건 똑같은 거고. 그래프 그림 x축, y축, x축, y축 가지고서 그래프 그린다. 이런 것도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어디가 좋을까라고 하는 걸 찾는 게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어디가 가장 좋을지를 찾으시면 돼요. 네, 되셨을까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봤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체 셋을 훈련과 테스트로 나눈 다음에 훈련 셋을 다시 훈련과 검증으로 나누다 보니까 훈련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너무 적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훈련을 좀 많이 시켜봤으면 좋겠는데 어, 많이 훈련을 못 시키게 되더라라는 단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훈련과 검증으로 나누면서도 어떻게 하면 모든 데이터들을 한 번씩은 사용해보는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낸 방법이 교차 검증이에요. 교차 검증. 다음 시간에는 교차 검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하실 수 있으시겠죠?